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은입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를 맞이했는데요. 어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향후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어야 이 거래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혼란 속에 여러분 부동산 투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고민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명쾌한 해결책 내려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좀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셨겠지만 또 고금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그런 계실 텐데요. 영화로도 나왔죠. 그 IMF 시절이라든가 또 그리고 2000년도 후반 들어서 그 외환 위기도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때 움츠렸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소극적으로 맞이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 현재도 그때의 삶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를 많이 아실 텐데요. 그때 조금 남들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그러면서 뭔가 위기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좀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비로소 지금 현 세대에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시샘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이 이제 많이 부동산 하락기다, 또 위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술자리라든가 이런 사적 모임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들을 나누실 텐데요. 그렇게 움츠려 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도 제가 준비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가만히 한번 잘 따라오신다고 하면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라든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그 고민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3번이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한 2억 정도 지금 자금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다 이제 서울에 투자한다 그래서 저도 서울에 지금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하면 좋을지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자, 2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서울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네네. 혹시 살고 계신 주택이나 보유하고 계신 다른 부동산 있으신가요? 다른 부동산은 이제 없고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지방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꼼꼼한 상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지방에 거주하시는데 이렇게 서울 투자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그쵸. 대부분의 분들이 그 네. 자기 시야 권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 거주하는 지역을 좀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또 파고들면 또 잘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괜히 타지는 겁내하시고 하는데 일단 서울 투자가 지금 어떤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움츠러든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네. 무턱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드릴 텐데 일단 서울은 네. 우리 같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처럼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든 아니면은 또 투자에 일가견이 있으시든 이런 분들을 막론하고요. 도시는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미래에 그러니까 즉 2030년이라든가 2040년이라든가 이렇게 10년 단위로 한번 끊어봤을 때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겁니다. 어떻게 서울을 만들어 갈 겁니다 하는 거를 네. 서울시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냥 뭐 장님 문고리 잡듯이 그렇게 뭐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서울의 미래상을 그려보면 아 어디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네네. 오늘은 저한테 전화를 주셨으니까 그 시간적인 거를 제가 줄여드리기 위해서 네. 일단 서울은 3대 중심 핵심 도시가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양내라 구도심이라고 하는 뭐 을지로 중구 뭐 이런 쪽에 대해 우리가 도심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 도심과 여의도와 강남이 네. 있겠고요. 네. 그리고 7개의 광역 중심의 도시를 또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용산, 잠실, 마곡, 네. 청량리, 상암,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창동. 요렇게 개수로 따지면은 총 10군데가 되거든요. 네. 서울은 3대 도심과 7광역 중심에서 10군데가 메인이 돼서 앞으로 서울이 살이 붙어질 거예요. 뼈대를 그렇게 만들어서.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은 한 2억 정도의 투자금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네. 각 지역별로 우리가 없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도심은 지금 한참 세운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을지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2억 훨씬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도심은 제외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의도는 뭐 재건축 아파트로 대변되는 시범 아파트라든가 공작 아파트라든가 네.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투자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이 실투자금 자체가 몇 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의도도 제껴 놓는 거고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투자금 자체가 일단은 많이 들어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투자는 아닌 거예요. 그냥 네. 강남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리니까 네네. 그냥 임대료 상승을 통한 매매가의 상승을 통해서 그런 어떤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갭 투자 일부가 좀 남아 있겠고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투자가 남아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일단 뭐 다세대 주택에 조금 뭐 임대가 상승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노리고 들어가는 건 요즘 이제 전세 금액들도 많이 오르지 못하고 지금 헤매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한테 이 시청자님의 투자 전략에서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강남도 제외해 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7개 광역 중심이 남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서울 외곽 쪽들 예를 들어서 상암이라든가 창동이라든가 가산 이런 쪽들은 좀 제외해 놓고요. 네네. 일단 시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용산이라든가 잠실이라든가 마곡이라든가 청량리가 되는데 네네. 이 중에서 교통의 좀 중심지라고 하면 우리가 용산하고 청량리 일대를 좀 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네. 일자리와 앞으로의 개발 뭐 그다음에 어떤 재건축 이런 호재들이 있는 곳이 이제 잠실과 마곡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곳 중에 한 군데를 이제 두 군데를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추천을 드릴 곳은 이제 청량리 그 중심부에 있는 인접해 있는 지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청량리 쪽이 굉장히 가격 자체가 가파르게 오르고 개발의 호재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교통에 굉장히 메가타운으로 조성이 될 것이거든요. 네. 그럼 과거에 그렇게 청소년 위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고층 건물, 뭐 65층이라든가 뭐 60층이 넘어가는 건물들로 쫙 이루어지면서 그 앞쪽에는 전농 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재건축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금액들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우리가 실제 1억 5천에서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품목들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바로 청량리역에서 요 아래쪽으로 또 교통의 메카가 있는 곳이 왕십리역인데 요 중심에 있는 평지에 답심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 답심리동인데 네네. 이 답심리 쪽에 그러니까 답심리역과 또 아래쪽에 보면 용담역이라고 두 개 역이 맞물려 있거든요. 네. 이 용담역 쪽에 용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답심리역 일대에 또 역세권 개발 내지는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붐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요즘에 그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네, 네. 이쪽 지역은 네네. 상당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곳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서울에 이제 10개 중심으로 도시가 재편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네. 재편된다라고 하는 건 있는 고가의 아파트들을 부수고 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층 그렇죠. 노후주택지들을 네. 없애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쾌적한 고층의 아파트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의 어떤 맥락과 상당히 일치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답심리역 앞에 보면은 상당히 노후도가 높고 실제 지금 그 1번 출구 쪽인가요?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한참 아파트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쪽에 뭐 보시게 네. 된다라고 하면 네네. 개발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특히나 우리가 답심리역 인근에 있는 쪽을 보면 역세권 개발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돼요. 아, 네. 근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은 또 공공의 힘이 작용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도심을 한번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 주변이 뭐 왕십리 뉴타운이다 정론 뉴타운이다 이런 곳들이 개발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뭐 미래의 조합원들이 되겠죠. 굉장히 이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원주민의 비율보다 이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답심리역 일대 아. 답심이동이에요.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아마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면 네. 충분히 괜찮은 물건을 공략할 수 있으니까 네네. 투자를 한번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릴 곳은 여기 아까 7광역 중심 중에서 이제 잠실이 되겠어요. 네. 잠실 보면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앞으로 일자리가 엄청 늘어날 거거든요. 잠실은 두 그렇죠. 가지 쪽, 그러니까 잠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이제 송파구인데 네네. 이 송파구는 두 가지의 권역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하나는 개발 호재, 즉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대변되는 개발 호재로 하나 해서 그 일자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수요가 몰려들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25개 자치구 중에 거의 톱을 이루고 있는데 아파트들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 네. 붐이 엄청 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대상 아파트들 대부분이 아마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들이 송파구에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재건축으로 해서 나오는 이주 수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송파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몰릴 것인데 일단은 새로운 일자리는 그 송파구 쪽에서 잠실 쪽, 한강변 쪽으로 붙어 있는다고 치면 그쪽에서의 투자 금액은 또 2억을 훌떡 넘어갑니다. 보통 한 뭐 10억 전후가 되는 투자금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송파구의 미들 라인이 되는데 중간쯤에 보시면 네. 여기 3호선 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동으로 따지면 가락동 인근이 있습니다. 네. 이 가락동 쪽 가락시장 있는데. 그쪽이요? 네네 맞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네네. 이쪽에 계곡역으로 오금동으로 네. 넘어가는 요 미들 라인 3호선 라인이 있는데요. 네네. 이 3호선과 또 5호선이 같이 흐르고 있는 중심부에 보게 되면은 뭐 주변에 네. 상하 아파트니 가락 아파트니 이런 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 이 계룡 역세권이라고 있어요. 아, 네. 이 계룡역 부근에 보시면 이제 또 신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신축 아파트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수요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들이 계속해서 몰리게 되면서 네네. 강남 3구라고 할 수 있는 송파구에 투자를 하는데 신축 아파트를 2억도 안 되는 가격의 실투자금으로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럼 굉장히 아파트를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네네. 그런 어떤 투자처들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추후에 이제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보면 이제 좀 아파트 대형 평형에 살면서 자식들을 이제 취업이 워낙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좀 끼고 살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자녀 명의로 우리 어머님이 투자하셔도 좋겠지만 네네. 또 자녀 명의로 일찌감치 이런 송파구에 신축 아파트를 해주시게 된다고 하면 뭐 소형이라도 네.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같이 끼고 살 필요 없이 어, 내가 네. 자녀를 같이 살고 있으면 일단 부동산에 대한 자산 증식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집에 몰려 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녀 명의도 하나 하고 내 명의로도 살고 있는 기존의 집이 되면 이제 부동산 두 개를 가지고 가격 상승의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은 끼고 살려고 하면 일단 며느리나 사위가 좋아하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녀 명의로 하나
또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네네. 말씀드리면 네. 한 2억 정도의 투자금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서울의 상황도 말씀드렸고 미래의 서울이 어떻게 변할지도 짚어드렸고 그중에서 저는 청량리 인근의 답심리동으로 해서 하나 재개발 쪽으로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하나 드렸고 또 하나는 잠실 아래쪽에 있는 송파구 쪽에 이 계룡역 부근으로 해서 재건축 이주 수요를 좀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한번 공략해 보셔라라고 정리하면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 뭐 좀 제가 뭐 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 이제 방송 말미라든가 아니면 지금 화면에 상단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나갈 텐데요. 전화 주시면 또 아, 네. 자세하게 제가 또 짚어서 아니면 1대1 상담이라도 신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네, 1대1 상담이요? 네, 그러면 제가 아주 콕콕 집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만한 지역들 위주로 짚어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1대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궁금한 점들 해결해 드릴까요? 아, 네. 저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네, 하리원동 현대 그린 아파트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네. 1987년도에 샀는데, 오, 예, 이제 좋아질까 어쩔까 하고서는 샀는데 계속 오르지를 않아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요새 이제 국토부에서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대곡역 그쪽으로 고양시 그쪽으로다가 좋아진다고 하긴 하는데, 네.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해서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사리현동, 고양시 일산 사리현동 현대 그린 아파트 가지고 계시고 아무래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여기 지금 매도를 할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의견 네. 들어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 고양시 사리현동에 있는 현대 그린 아파트요. 네네네. 그 옛날 그 통일로 쪽에서 옆에 공릉천 그 인근에 있는 사리현 IC에서 위로 올라가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 것 같고 네네. 이쪽은 제가 예전에 뭐 MT도 저쪽 뭐 일영이나 송추, 장흥 이런 쪽으로 갈 때 좀 몇 번 지나쳐 봤던 그런 쪽인데요. 네네. 일단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일산, 고양 이런 쪽을 보시면 네네. 일단 대곡역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네. 일단 일산이 탄생한 배경 자체가 서울 도심에 있는 주거 세력을 좀 외곽으로 분산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철,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하철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집 주변에 지하철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죠. 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일단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네네. 두 번째로 보면 일단 90년도 초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신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구도심들도 같이 일산 신도심에 묻어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을 텐데 네네.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제 재건축이 되겠죠. 네네. 그런데 그런 쪽하고 이 재건축 쪽하고 우리 아파트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재건축을 하기 위한 뭐 사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갖추어지지를 못했어요. 연식만 오래됐다 뿐이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만약에 진행이 돼 세월이 더 흐른다고 하면 재건축이 네. 아니라 그냥 우리 단독주택 재건축하듯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의견 투합해서 리모델링 하시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아, 네.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일반 분양분을 뭐 청약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안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네. 아까 이제 대곡역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보면 네. 일산의 메인으로 이제 장착 앞으로 굉장히 개발될 곳들이 이 킨텍스라든가 장항 이런 데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이 이제 앞으로 메인 그 주염역에서 마두역 뭐 이런 쪽으로 대화역까지 이렇게 아울러지는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텐데 네. 실제 거기에서 우리 집까지는 상당히 네. 거리감이 있단 말이죠.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면 메인 어떤 일산의 향후 메인으로 등극할 이 메인 지역과의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는 않는 거예요. 같은 일산 내에서도. 예, 예. 이런 면들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팔릴 거란 말이죠. 제 예상인데. 예, 예, 예. 그렇게 흘러갈 수뿐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개발 쪽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보시면 우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보면 네. 우리가 토지가 크게 용도 지역으로 해서 도관농자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과 농업 지역과 자연환경 보호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네. 도시 지역이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신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네. 우리 지역은 보면 대부분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 관리 지역으로 돼 있단 말이죠. 계획 관리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제 도시 지역 중에서도 가장 땅금이 낮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주변 자체가. 네. 그러면 이런 쪽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집 아래쪽에 보시면 그 식사동에 위시티 자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네네. 그렇게 식사지구 같이 네. 도시 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돼야 돼요. 아. 뭐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예 싹 밀고 택지 개발을 조성해갖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러기가 제 판단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시간적인 뭐 공급에 대한 양은 차치하고라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일산이 급한 게 이 아래쪽에 킨텍스하고 네. 방송밸리라든가 이런 쪽들을 다 꾸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공급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여기 개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쪽을 그나마 건너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시간적으로. 네네. 두 번째는 뭐 이쪽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발 압력이라고 해야 될까 필요성이 별로 못 느낀다라는 거지. 주변에 일자리가 많거라든가 사람들이 몰려서 살 만한 어떤 그런 매개체가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네네. 그냥 산등성이에 개천 흐르고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광역적인 개발을 하기에도 시간적으로 뭐 한참 남았고 그렇게 또 필요성이 대두되지를 않고 있고 네. 그렇다고 보면 네.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아, 네. 이건 그냥 주택만 갖고 있는 거야. 제가 재산세 내고 뭐 이런 세금 내면서 네, 맞아요. 이 주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보험 수가도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냥 이건 과감하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요. 네네. 거기 보면은 이제 막 뭐 고속도로가 나고 뭐 그냥 도로가 쫙쫙 나고 그러니까는 네네. 뭐가 도로를 낼 때는 뭐가 있어서 내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더라도 이 도로가 난다라고 해서 우리 현대 그린 아파트의 그 개발의 효과가 우리 아파트까지 뻗쳐주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주변에 토지 갖고 있는 분들 있죠. 네네. 그분들만 좋은 일이야.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생각에 네. 그 서울에 왜 금호동 옆에 왜 응봉동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거기는 좀 어떤가 그래가지고 겸사해서 말씀을 좀. 비교할 그래보려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죠. 그러면 응봉동이. 그쪽으로 다 옮겨 탈까요? 아유, 그럼요. 대찬성입니다. 네네. 대찬성, 네. 대찬성. 네. 그냥 네. 갖고 뭐 길 뚫린다 뭔다 해서 그냥 그런 네. 희망 가지고 네. 더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게 되면 그런 가는 세월 또 속상할 거거든요. 네네. 빨리 움직이셔 갖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제가 한번. 너무 급하게 막 그렇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지만 네네. 일단 그 남편분하고도 상의하시면서 일단 큰 줄기에서는 정리하고 갈아타는 게 정말 인생에서 베스트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산의 사리현동 아파트 매도하시고요. 서울 쪽으로 갈아타기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8235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서대문구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에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홍제동 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떤 편일까요? 네,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에 거주 중이신데 여기 이제 무학지역 아래, 홍제역하고 무학지역 아래에 굉장히 대단지로 이루어진 이제 아파트가 될 텐데 이쪽 지역이 이 홍제동이라는 곳이 그 저쪽에 연신내에 뭐 GTX라든가 뭐 주변에 그 지축 인근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발지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이쪽에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내 도심이 되겠죠. 도심에 이제 일자리가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도심과의 또 그러니까 주체가 그러니까 도시의 주체가 명확하지를 않고 이 도심과 저쪽 외곽 지역에 그냥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그냥 그런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주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그냥 거주 목적으로 해서 그리고 가격이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는 지역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오르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어차피 우리 아파트는 신축이기 때문에 또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재건축 재개발로 이루어지면서 단계별 상승을 했을 거고 부동산 상황에 맞춰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 상승의 효과를 본 거고 이런 지역들은 또 가격이 훅 빠지거나 그렇게 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기는 할 거예요. 자, 신축이란 말이죠. 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준공이 된 아주 신축 아파트, 따끈따끈한 아파트인데 보통 이렇게 신축 아파트의 생애 주기를 보게 된다고 하면 5년에서 7년 정도는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더라도 이 신축의 힘으로만 그냥 쭉 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에 준공이 됐다라고 하면 2027년까지는 그냥 신축의 힘으로 꾸준히 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이제 부동산 조정장, 부동산이 가격이 이 지역마다 좀 빠지는 곳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움츠러들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신축이면서 역세권이면서 또 브랜드의 대단지 이런 아파트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각광이라고보다는 뭐라 하게 될까? 버티는 힘, 견디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일 그런 아이파크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봤을 때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특히 뭐 특별히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걸 뭐 매도하고 갈아탈까요? 그럼 이만큼 올랐는데 팔까요? 의미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아까 인사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막 대외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있는 거 내다 팔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특별히 그렇게 될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부동산 시장을 보고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되는 대응을. 어차피 거주하는 주택이니까 특별히 우리 주택을 어디다가 집문서 들고 맨날 보고 있지 말고 그냥 때로는 좀 잊고 내 다른 어떤 내 본연의 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매진을 하면서 우리 주택 가격이 어떻게 흐를까 이거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충분히 부동산 시장 보면서 봐가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거주하시는 그런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그래도 탄탄하게 지지하는 곳이니까요. 자, 이러한 장에 매도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빌라 오래된 게 있는데 네. 그걸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오래된 빌라라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주소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신월동인데요. 네. 92-17이요. 91-17번지. 92. 92-17번지. 네, 다세대 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몇 년 정도 가지고 계셨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유하셨고요. 자, 앞으로 이걸 매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할지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중에 한번 제가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찾아봤고요. 네, 신월 1동에 있는 주택이네요. 네, 네. 신월 1동에 있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
이 신월동은 그런 거예요. 그 서울 쪽에서 보면 가장 변두리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서울의 가장 서쪽으로 끄트머리에 걸쳐 있는 거고 이제 넘어가면 부천이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가 나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굉장히 개발도 더디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몰렸던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던 그런 지역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신월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주택은 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네.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지금 신속통합 네. 그 이번에 2차에 그 추진을 하려고 신속통합기획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네. 추진 중인 구역인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같이 그 신월 1동의 1구역이 여기가 5구역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신월 1동 5구역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지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가 5구역이 되겠고 요 블럭 자체가 보면 네. 우리 집을 포함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월 1동 신속통합 추진 구역이 되는 거거든요. 네. 총 5개 구역이 있어요. 1구역부터 5구역이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요 5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5구역이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동의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도 5개 구역 중에서는. 아. 그러니까 여기 이 중에서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집 있는 곳이 제일 먼저 되겠지. 아. 이 위쪽을 보면 네. 여기는 또 우리 도로 위쪽 우리 집이 있는 곳에 그 우리가 흔히 옛날 말로 신장로라고 하잖아요. 큰 대로. 네. 네. 그 건너서 위쪽 보면은 여기는 또 공공 재개발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공공 재개발 지역으로 바뀔 것이고 네. 우리 또 서쪽으로 건너 보면은 신월 3구역에 또 1구역이 있거든요. 네. 네. 이쪽도 지금 신속통합 기획 이번에 2차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 집처럼. 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신월 7동이 되는데 신월 7동에 1구역이 있고 또 2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자체는 지금 지정이 된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는 신속통합 기획인 거고 아. 1구역 7-1구역이라고 하는데 7동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또 왼쪽에 있는 거 2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공공 재개발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시형 아파트 지금 안전진단 통과하고 지금 적정성 검토하는 상황인 거고 여기는 재건축으로 진행이 될 거고. 네. 자,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 지금 혹시 TV 보고 계세요? 네. 네.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정 뉴타운이면서 요 위쪽 블록까지 해서 거의 어느 정도 아파트 지역 아니면은 이 다세대 주택들이 새로 신축들로 많이 개비가 되면서 네. 굉장히 주거 환경이 쾌적한 이제 이런 지역들로 탈바꿈하고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한눈에 딱 보면 네. 5호선 라인 좌측으로 해서 이 바로 옆쪽으로는 화곡동인데 화곡동은 특별한 움직임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오히려 여기서 더 멀리 있는 이런 신월동은 1동부터 7동까지 해서 지금 변화하려는 의지가 막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런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표시된 데들이 다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하면 집값 괜찮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네. 우리 집 그럼 위쪽에 좀 있는 더 데가 가져가 볼까요? 뭐라고요? 좀 더 가져가 볼까요? 너무 여기는 지금 좀 더 변하고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거 팔고 네. 딴 데 가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네. 보면 신월 사거리 있잖아요. 네. 요 신월 사거리가 네. 그 목동선이죠. 네. 네. 목동선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홍대부터 저기 부천의 원종까지 가는 홍대 네. 원종선이라고 있어요. 네. 이런 지하철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 목동선은 경정철이 되겠고 어찌됐든 이런 철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교통들이 네. 여기에 새로 없던 역이 지금 예정돼 있는 거예요. 2개의 노선이 교차되는 역이. 네. 그러면 생전역하고는 관계가 없던 우리 집 옆에 2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이 계획이 돼 있고
우리 집 주변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얼마나 여기 이 지역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가치보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가치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제가 좀 왜냐하면 시청자님 고민은 그냥 더 갖고 계세요라고 단순은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네. 또 이거를 전국에서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네, 그렇죠. 그러면 전국 분들이 우리 집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시청자님의 집값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걸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있는 지 오래됐는데 언제 또 다시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더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세요. 그럼 이거 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네.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여태까지 갖고 계셨으니까 부동산의 어떤 재산 증식 면에서 보면 더 갖고 계시라는 소리지. 이게 언제 됩니다 하면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정치 뭐 서울시장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아,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보유하시길 또 방향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아, 네. 구로동 신림도림의 그 태양타운하고 네. 신당동 대림 아파트 보고 있거든요. 네. 두 개 다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어떤 게 괜찮고 그리고 또 만약에 매수하게 되면 언제 정도 하는 게 좋을지 예,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지역 분석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네.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네, 거주도 하시면서 향후에 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동구 네네. 행당 대림과 구로구 신도림 태영대시양 아파트 어떤 곳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도림 태영 아파트하고 행당의 대림 아파트하고 두 개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금액이 뭐 30평대 뭐 아파트가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둘 다 괜찮은 아파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형대 비교하면 가격이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좀 네. 비슷하게 흐를 건데 아마 10억, 한 12억, 뭐 13억 이렇게 예상이 지어지는데 보시면 각자의 장단점이 좀 명확하긴 한데 비교 우위에 어떤 게 있는지는 눈에 보이거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태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보시면 여기 이제 여의도라든가 네. 아래쪽에 가산 디지털 단지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아우르게 되는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네. 대림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 도심 쪽의 일자리와 강남 네. 쪽에 네. 요 일자리를 아우르게 되는 그런 아파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일자리의 접근성이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만 놓고 보면 뭐 크게 차이지거나 그러는 건 없거든요. 네. 근데 뭐냐면 우리가 따져볼 게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네. 이 25개 자치구가 기가 막히게 서열이 딱 지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높은 서열인 뭐 강남 3구가 제일 높은 서열이겠죠. 네. 네. 1급지부터 5급지까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신도림 태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아래 단계에 속하는 구로구에 위치를 해 있는 거고 네. 행당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위에 위치해 있는 성동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서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구로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는 성동구에 포함되어 있는 게 훨씬 조금이라도 더 가격의 상승 압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같은 가격이면 성동구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태영 아파트가 됐든 대림 아파트가 됐든 지금 특별히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실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당 대림 아파트하고 요 아래쪽에 보면 한진 아파트가 같이 굉장히 네. 큰 타운을 형성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행당 대림만 해도 3,000세대가 넘어가거든요. 네,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리모델링이 진행도 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굉장히 7,000세대, 8,000세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네, 네. 앞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거주 아파트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장기 뭐 1, 2년, 3, 4년의 투자를 승부 볼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면 좀 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집 자체의 변화에 대한 것도 있는 행당 대림은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니 네. 얘네들이 더 신축으로 바뀌고 이쪽 지역에 만약에 신축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성동구가 굉장히 마용성이라고 해서 비싼 지역인데 네. 성동구의 거의 한때 정도는 굉장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대장 역할을 할 거란 말이죠. 아, 네. 그러면 나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아, 네. 물론 신도림역도 2호선이라든가 1호선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교통에 또 나중에 GTX도 예정이 돼 있지만 교통 네. 쪽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하지만 네. 여기 바로 대림에서 한정거장 가면 왕십역이잖아요. 네. 행당역에서. 그러면 이 왕십역은 8개 노선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도림보다 파괴력은 훨씬 클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도심과 강남권을 아우르게 되고 위쪽에 또 청량리가 바로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세 개의 굉장히 광역 도시를 아우를 수가 있는 지역에 굉장히 대규모 타운으로 형성돼 있는 아파트란 말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미래적인 가치로 봤을 땐 그냥 시청자님께서 생각을 하기에도 생각의 방향 자체가 그래도 행당 대림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요? 네. 좀 그렇게 될 수밖에 그렇기는 없어요. 했는데, 그리고 네. 좀 이 금액이 좀 상승을 하려면 이 네. 주변의 확장성을 좀 봐야 돼요. 네. 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1호선 노출되어 있는 철로 있잖아요. 네. 네. 이 철로와 그다음에 네. 안양천,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빌라촌 네. 요렇게 돼 가지고 고립이 돼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위쪽에는 철길, 옆쪽에는 그 안양천변, 앞쪽에는 그 노후주택 그러니까 저층 주거주택지들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거기가 개발 계획을 아직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주변의 확장성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약간은 지금 고립돼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대림은 뭐 막혀 있는 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네. 그래서 저 같으면 행당 대림을 선택하는 게 그래도 좀 비교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네. 매수 시점은 네. 저는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네. 그냥 저는 특별하게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혹시? 거기 신도림. 신도림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집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 네. 좀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데 거기가 조금 안 좋은 곳이거든요. 아니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네. 매수 시기를 아까 물어보셨다고 하니까 네네네. 우리 집도 안 좋고 좋고를 떠나서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에 편승해서 가격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높이 오르진 않았을지언정 조금은 올랐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가질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여기에서 정리하고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거를 매도하고 나는 전세로 잠깐 살고 있다가 다음에 2, 3년 뒤에 살게요. 이런 거는 바보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수 시기는 특별히 보지 마시고 행당 대림 가서 왜 내 눈에 내 새끼 같은 아파트가 딱 보일 거예요. 네. 전체적인 어떤 향이라든가 층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보관돼 있는 유지돼 있는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괜찮다고 하면 우리 집 매도하고 갈아타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대출이 좀 많이 조금 들어가야 그런 건 1대1 상담을 통해서 하시던가 하고 뒤에 분 기다리시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지금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행당 대림 쪽으로 좀 살펴보시기를, 행당동 위주로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만나볼게요. 695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성북구 정릉대우에 거주 중인데요.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지금 거주 중이신 곳이 정릉대우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좀 집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북한산 국립공원이라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 서울의 동북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서울의 최외곽 지역이에요. 아까 신월동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 최외곽 지역이라고 한다지만 이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해서 가장 외곽 지역에 있으면서 그나마 여기에 이제 우이신설 경전철을 통해서 우이신설선이 이렇게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교통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편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 우리 정릉 대우 아파트의 특징은 뭐 명확한 게 뭐냐면 심리적인 요인에 기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뭐 개발 호재가 있거나 뭐 우리가 재건축이 돼요. 사람들이 뭐 우리 집들을 많이 보러 와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흔히 말해서 우리 첫 번째로 관심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영끌 수요자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게 언제부터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쪽의 아파트들을 찾아 들어갔던 거예요. 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뭐 미아 뉴타운 SK 북한산 시티라든가 정릉 대우라든가 여기 또 위에 벽산 아파트가 있을 건데 이런 아파트들이 대표적인 정말 내가 지금 아니면 서울에서는 영원히 집을 살 수가 없겠구나, 밀려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아주 몰려서 생각했던 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던 대표적인 주택들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의 특색이 뭐냐면 심리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되겠죠. 우리 정릉대우 같은 경우에 30평대, 32평짜리 아파트인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 7억 초반, 그러니까 7억 한 2, 3천에 형성이 돼 있는데 글쎄 저는 이 가격에서 그래도 앞으로도 지금 뭐 금리를 또 올린다라고 하고 올렸는데 추가 또 상승 어떤 미국에서 올린다고 하니 우리도 또 멈출 수는 없겠고 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또 사람들의 심리는 더더욱 조금 얼어붙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가격에서 적어도 최소 10에서 15% 정도는 더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 뭐 내가 이게 1주택이고 내가 어차피 여기 거주를 하기 위해서 샀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매도해서 다른 데 또 갈아탈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또 만만치는 않거든요. 만에 하나 30평대에 지금 거주하신다라고 하면 서울시 전체에서 30평대 아파트가 또 7억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거의 드물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냥 거주하시는 입장이시라고 하면 그냥 거주하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이왕이면 뭐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활용도 제가 못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대출 활용 안 되면 목돈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보태갖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투자로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하는 것도 왜냐하면 영끌 수요에 요거를 발판 삼아서 높은 가격 형성했으니까 매도하고 다시 한번 또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문자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느끼셨을 텐데요. 이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들 전화 상담이라고 해도 저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굉장히 성의 있게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에 한 10%도 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대1 상담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그렇던 부연 설명도 함께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또 다른 부동산 관리 문제 꼭 내 주택뿐만이 아니라 내 사돈의 8촌 주택까지 또 이런 기회에 한번 찾아와서 물어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신청하셔서 제 얼굴 많이 보러 오시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이고요.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